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국보다 값싸고 공정도 훨씬 빠른 중국이 훨씬 좋다는 태국에서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간과한 태국 방콕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중국 국영기업 계열의 건설회사가 시공한 건물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건설 안전조사 전문가 올리비아 마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 도착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태국에 내려서 보니 뜨거운 열기와 분주한 거리, 그리고 수많은 소리와 색깔이 어우러진 모습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저희 회사인 글로벌 인프라가드에서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를 확인하기 위해 저를 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프로젝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했어요. 태국 정부에서는 여러 오래된 건물을 빠르고 저렴하게 재건하기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한국 회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중국 건설 회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태국 사람들은 한국 회사에 대해 마치 너무 엄격하고 비싸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회사는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에서 비슷한 의견을 들었었어요.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부가 한국 방식은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렴한 방법이 정말 안전하지 않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회의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태국의 고위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신이 나 계셨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한 관계자께서 중국 회사가 한국 회사보다 40%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대단히 당당했고 마치 판매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들이 계획하는 건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건물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려보기도 했지만 자연히 그 건물을 시험할 때 그것들이 과연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저는 제 일에서 안전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몇 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서둘러 지어진 건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제 역할은 먼저 관찰하는 것이었기에 우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바로 건설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장은 정말 넓었고 생동감이 가득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망치가 콘크리트에 쿵쿵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는 먼지로 가득했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모든 것이 약간 흐릿해 보였습니다. 현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건물 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면서 작업자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도구를 들고 시멘트를 혼합하며 무거운 자재를 옮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한 작업자분께 간단히 왜 이렇게 서둘러 일하세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저희는 빨리 작업해야 합니다. 시간은 돈이니까요. 계속 서두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약간 찡그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작업하면 중요한 부분들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초공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콘크리트에 금이가 있고 여러 층이 완벽하게 맞지 않은 고르지 못한 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프로젝트에서 보았던 모든 과정을 2번씩 꼼꼼하게 점검하는 정성스러운 작업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금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꺼내어 관찰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현장 깊숙이 들어가면서 대형 도구를 사용하여 강철 빔을 설치하는 작업자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 빔들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제대로 측정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걱정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작업자분께 이 빔들이 충분히 튼튼한가요? 제대로 측정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자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만 합니다. 빨리 작업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머릿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확인 없이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2개의 반쯤 완성된 구조물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업자들이 마치 경주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갑자기 지진이나 강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 상상했습니다. 건물들이 흔들리고 일부 부품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두름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고 먼지 가득한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광활한 건설 현장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천천히 움직이는 크레인과 분주하게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국에서 보았던 꼼꼼한 작업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건물의 모든 부분이 정밀하게 점검되었고 깔끔한 선과 매끄러운 면 그리고 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여기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작업하는지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이어질지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들 안에 살게 될 가족들, 학교, 상점들에 대해 생각하니 만약 건물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현장의 모든 구석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걸었습니다. 더 많은 작업자들에게 그들의 업무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빠른 작업 속도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노트에 더 많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모든 작은 디테일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건설 작업이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는 많은 관찰 기록을 모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한국에서 보았던 꼼꼼한 작업 방식과 비교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건물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작업자와 관계자들이 아직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별다른 예고 없이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건설 현장에서 보았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하늘은 고요해 보였지만 어딘가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었어요. 제가 전에 본 불안한 작업들을 떠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럭이 지나가는 것처럼 작게 우르르 소리가 났었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흔들리는 소리가 제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한 작은 떨림이 아니라 진짜 지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빨리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손에는 꼭 쥔 노트가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구조물의 일부가 무너지고 작업자들이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바로 그 콘크리트가 금이 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는데 마치 비처럼 떨어지는 강철과 콘크리트 조각들을 바라보며 한때 튼튼해야 할 건물들이 이제는 연약하고 허술해 보였어요. 저는 여기저기서 서로 도우려고 애쓰는 작업자 무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잔해 더미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긴급 구조 요청 전화를 하느라 바쁘고 계셨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먼저 모든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어 보이는 모든 것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 녹화와 노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잔해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면서 거의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건물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때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졌던 벽과 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부서진 콘크리트를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콘크리트는 차갑고 거칠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꼼꼼하고 튼튼한 건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건물들은 특별한 주의와 정성을 들여 지어졌고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기에도 한국에 그런 방법이 쓰였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무너진 구조물에서 최대한 자재를 회수하려고 애쓰고 계신 한 현지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었어요. 그분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희는 빨리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돈을 절약하라고 하셔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보세요. 저희가 단축한 방법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분께서는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올바른 측정과 꼼꼼한 점검을 생략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을 위해 서두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무리의 작업자들이 모여서 몇 년 전에 한국 회사가 지은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건물은 비슷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의 큰 피해 없이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작업자분들은 감탄과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어쩌면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작업한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속삭였었어요. 그들의 말은 제 마음에 깊게 울렸습니다. 한국 팀이 수행한 꼼꼼한 작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해 속을 걸으며 단호한 결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작업한 흔적 하나하나가 무시된 세부 사항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노트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사실들을 모두에게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혼란과 부서진 콘크리트 사이에 서 있으면서 저는 이 결정들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통해 안전하고 꼼꼼하게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시간을 들여 올바르게 작업하는 가치를 이해한다면 이 재난으로부터 반드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이 건물들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땅이 천천히 흔들림을 멈추자 무거운 침묵이 그 지역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극적인 하루는 저에게 깊은 책임감을 남겼었어요.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고 앞으로 닥칠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뒤로하고 결심을 굳게 다지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안전이 몇 달러를 절약하는 것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이 아픈 날의 교훈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결심을 품고 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저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피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건물 잔해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왜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무너지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부서진 벽과 뒤틀린 강철 사이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 회사들이 해오신 튼튼하고 세심한 작업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어진 건물들은 지진이 와도 당당하게 서 있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슬프게도 했고 동시에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솜차이라는 이름의 한 현지 엔지니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잔해에서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솜차이 엔지니어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고 저는 그분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한숨을 쉬며 저희는 빨리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하셔서 중요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름길을 택하면 나중에 매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솜차이 엔지니어께 추가로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여러 측정을 꼼꼼하게 하지 않았고 사용된 자재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세부 사항을 무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직접 본 결과 서둘러 작업한 탓에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강철 빔이 제대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를 꺼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께 알리고 싶었어요. 솜차이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잔해 더미 근처에 모여서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작업자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조용히 들었어요. 한 작업자분께서 몇 년 전 한국 회사에서 지은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지진이 와도 창문 몇 개만 부서지고 큰 피해는 없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작업자분께서는 한국 전문가들은 느리게 일하지만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분들의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많은 분들이 한국 작업 방식을 무시하셨지만 이제 그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꼭 나누어야겠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팀 관계자 몇 분과 함께 작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적한 지역 사무실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저는 그동안 기록한 노트와 찍은 사진들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 문제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서둘러 지은 건물들은 숨겨진 위험이 많습니다. 제가 본 것을 한국 회사들이 수행한 꼼꼼한 작업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단계마다 안전을 위해 점검을 하시는데 시간이 더 들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만큼 생명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정성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회의실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몇 분은 놀라셨고 몇 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 관계자께서 그렇다면 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네,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건물이 무너지면 절약한 돈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며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비록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이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건설자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측정하고 확인하고 2번 확인하는 과정을 간단한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관계자분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 방법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공유하며 답변드렸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욱 희망을 느꼈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보았던 재난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한 분께서는 우리는 이 문제들을 반드시 고쳐야 하며 이번 재난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건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방식을 무시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마치고 제 마음속에 분명한 교훈을 새겼습니다. 안전의 가치는 몇 달러를 절약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일을 계속하면서 이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할 결심을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내일은 더 안전한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름길이 한때 통했던 곳에서도 이제 안전의 새로운 교훈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또 다른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배우고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고 저는 그 과정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안전의 교훈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다짐을 품고 다시 피해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잔해를 치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현지 작업자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심의 기운도 보였었어요. 한 분께서 몇 년 전 한국팀이 지은 건물 기억나세요? 그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튼튼하게 견뎌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작업은 꼼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분의 눈빛에 희망이 반짝이며 우리도 그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현지 작업자분들께서 처음에는 한국 방식을 무시하셨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작은 지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관계자, 작업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분위기는 걱정으로 무거웠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도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분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공동체의 따뜻함과 안전에 대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한 분, 이름이 말리인 연세 있는 주민께서 일어나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만 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조용히 경청하였었어요. 제가 차례가 되어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콘크리트의 금과 제대로 맞지 않는 강철 빔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이 해오신 튼튼하고 꼼꼼한 작업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지으신 건물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어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라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드렸었어요. 회의실에 계신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몇 관계자분들은 더 듣고 싶다는 듯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었죠. 젊은 관계자 중 한 분, 솜차이라는 분께서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었어요. 저는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팀처럼 제대로 된 교육과 장비에 투자해야 해요. 지금은 시간과 돈이 더 들더라도 나중에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의실에는 동의의 속삭임이 퍼졌고 마치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 도중 몇몇 분들께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작업자분께서는 저도 제 작업을 더 꼼꼼히 점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건설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관계자분께서는 우리 모든 작업자들을 위해 교육 세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보여드립시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 대화는 활기차고 단결된 분위기로 변하였었어요. 저는 처음에 회의에 회의적인 분들도 이제는 안전한 건축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관계자분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조금 더 지켰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제 한국 방식을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관계자분께서 예전에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짙은 파란 하늘과 더운 하루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오늘 회의와 변화된 마음가짐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회의 덕분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나누어 많은 분들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입니다. 모든 건물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하며 한국 전문가들의 세심한 작업 방법이 잊혀지지 않고 존중받을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서둘러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건설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무도 다시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배우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관계자들이 마련한 새로운 교육 세션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강당에서 한 한국 전문가께서 오셔서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분은 간단한 말과 명확한 그림을 사용하여 모든 측정, 모든 점검, 그리고 모든 시험이 건물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집중하며 들었고 모두가 열심히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전문가는 한국의 건설 프로젝트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영상 속에서는 모든 단계가 세심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현지 작업자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꼼꼼한 접근 방식이 지진이 와도 건물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저는 친절한 작업자 아룬이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작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알았어요. 라고 아룬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시간을 들여 작업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눈에서는 새로운 이해의 빛이 반짝였고 저는 제 일이 그분의 마음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육을 도와드리고 궁금한 점에 답변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관계자들과 작업자 몇 분과 함께 새롭게 계획된 현장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아주 달랐습니다. 서두른 건설 현장이 아니라 작업자분들이 꼼꼼하게 치수를 재고 모든 세부 사항을 2번 확인하며 고품질 자재를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옆을 걸으며 질문도 하고 노트도 작성했어요.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강철 빔을 정밀하게 맞추는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꼼꼼한 작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느렸지만 꾸준하고 확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 프로젝트 관리자분, 솜차이님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솜차이님께서는 저희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안전과 품질은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꼼꼼한 방법을 따라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울렸고 이 변화가 진짜임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과 단호함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동네를 바라보며 모든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질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건물들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그들의 생명이 꼼꼼한 작업 덕분에 보호받게 될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협력의 새로운 정신과 한국 안전 방법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계속 나누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만약 더 많은 분들이 꼼꼼하고 질 좋은 작업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오늘 겪은 재난과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기를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안전의 약속으로 가득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일부가 되어 모든 구조물이 배려와 책임의 상징이 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는데 내일이 더 많은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고 오늘 배운 교훈들이 우리를 더 나은 안전한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